2025년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추석 지원금의 정부 및 지자체별 금액,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우리 동네 확인 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 시 유의할 점들을 꼼꼼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주목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추석 지원금은 정부와 전국 133개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명절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명절이라는 특정 시기를 활용하여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폭넓은 정책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부양과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15만 원씩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10만 원씩 추가로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세분화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여 더욱 필요한 곳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이 명절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3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경제 활동의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추가 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받거나 미리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지역 사랑 상품권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아 지역 상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많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를 선택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별도의 명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별 지원 방식이 다른 이유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지역 특성,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소액의 보편적 지원을 하거나 특정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주민들에게 더 큰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지역별 지원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군민 전체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에 지자체 지원금이 더해진 형태로 영광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1인당 30만 원을 부안 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전라북도에 위치한 고창군은 군민 전체에게 2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랑 상품권 형태의 지급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정읍시는 일반 시민보다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려는 정읍시의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을 위한 명절 지원금을 신설하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는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각 지역의 당면 과제와 특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앞서 언급된 지자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작지만 이 지역들 역시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6만 원을 지급하며 경기도 화성시는 시민들에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음성군과 증평군 또한 각각 10만 원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재정 규모가 크더라도 지원 대상 인구가 많아 1인당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지원 규모와 방식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과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의 추석 지원금 정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다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엉뚱한 곳에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군청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원금 지급 공고는 반드시 각 시군청의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세히 게시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명절 지원금, 추석 지원금 또는 긴급생활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공고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까지 모든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정보 확인이 어렵거나 더욱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현장 방문 시 직원분들이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 필요 서류나 예상 대기 시간을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는 전국 단위의 정부 지원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일부 지자체 지원금의 연계 접수도 가능합니다. 추석 지원금이나 명절 지원금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검색 기능이 매우 잘 되어 있어 복잡한 지자체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아 매우 편리합니다. 네 번째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 문의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 대상 여부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는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는 통합상담번호로 복지 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할 때 문의하면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채널을 통해 발빠른 공지와 업데이트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안시장 페이스북 등으로 검색하여 계정을 찾아 팔로우하시면 편리합니다. 많은 지자체장들이 직접 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주요 정책 변경이나 긴급 공지를 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르고 친근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커뮤니티인 맘카페나 네이버 카페 등도 초기에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보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공식 채널에서 한 번 더 확인하여 오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기한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 지원금의 중요한 신청 기간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신청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속량이 폭증하여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에서 자신에게 편리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웹사이트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선택한 지급 방식에 필요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면 신분증과 지급받을 카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자체별 지급 기간과 절차도 제각각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영광군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전라북도 부안군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는 고창군민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일반 시민이 아닌 소상공인에 한해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정읍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기도 하지만 일부 구에서는 별도의 등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구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안산시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안산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명절 지원금의 신청 기간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외에도 소득 증빙 서류나 재산 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미리 문의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 주요 지원 금액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1인당 100만 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에는 2차분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부안군의 경우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확인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1인당 20만 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명절을 앞두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시는 일반 시민이 아닌 소상공인 여러분께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서울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구에서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6만 원이 9월 중 지급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화성시는 시민 여러분께 1인당 10만 원을 9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의 지원 금액과 일정은 모두 상이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추석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우리 동네 금액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명절 비용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지원금을 직접 경험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이러한 제도가 국민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절차, 그리고 마감일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시고 신청 마감일을 지켜서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항상 공식적인 출처의 정보만을 믿고 활용해주세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큰 가정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원금 신청을 해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저도 지원금을 받아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을 준비하면서 훨씬 여유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의견 혹은 지역별 지원금 관련 추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